마지막 얘기는 이 지역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정리해야 됩니다. 평택을 선거. 많은 분들의 관측이 있고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은지 기자부터 전반적인 판세 양상에 비춰봤을 때 전국적으로는 누구한테 좀 더 우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 진짜 관심이 뜨겁나 봐요. 저 여기 올라오는데 1층 경향신문 경비 선생님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했어. 아유, 경향신문 구경의 정치비상구 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평택은 누가 돼요? 나한테도 물어봤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제가 나한테도 막 찍어주세요 막 그래. 또 이렇게 뜨거울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부터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지금 그 엎치락뒤치락. 네, 김용남 전 의원이 높게 나오는 게 있고 조국 대표가 높게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상황이면 단일화는 진짜 어렵겠구나 싶긴 합니다. 단일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드는 거고 맨 처음에 김용남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좀 많이 나오다가 그러다 이제 또 이제 그 조국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JTBC에서 예. 이제 발표가 된 상황인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전반적인 추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반적으로는 김영남 후보 쪽으로 조금 더 표가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결국 당이라고 하는 거, 세라고 하는 거,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진보당과 김용남 후보 간의, 그러니까 이 김재환 대표와 김용남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거든요. 진보당과 민주당의 단일화 가능성. 그런 측면이고 현실적으로 김영남 후보를 거기다 공천을 줬다는 것은 원래는 김영남 후보는 사실 이광재 후보 얘기가 이제 나왔었고 네. 김용 후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들어가면 아예 단일화는 물 건너 가는 거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었고 대신에 김영남 후보를 공천하면서 이거 조금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라는 생각이었고 김영남 후보도 원칙적으로는 상황 봐가지고 조금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정리를 하고 본인이 정 힘들 것 같으면 또 나중에 이제 좀 후위를 도모하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가니까 새가 완전히 아닌데 내가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예. 민주당의 김용남 네. 후보로 옹립이 되면서 네, 민주당의 후보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네. 나오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잘못은 당연히 파묘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그러면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파묘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줄 거냐 그러니까요. 이런 네. 얘기를 사실 하면은 또 대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게다가 점점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과열 선거전을 펼치면서 서로 간에 지금 대립이 엄청 심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전라도에서의 그런 대립도 엄청나게 큰데 이 평택도 만만치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선거 끝나고 나면 정말 두 당이 합쳐지기가 더 어려워질 거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져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단일화는 물 건너 갈 것이고 김용남 후보에게 조금 더 표가 몰릴 것이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더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저는 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야, 그런 말씀해 주신 건데 아닌 게 아니라 김용남 후보도 처음엔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도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인터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단일화는 머릿속에 이미 없어요. 김용남 후보는. 만약에 이제 2등하는 조사가 계속 나온다거나 뭔가 자기가 조국 후보랑 갭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초장부터 잘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번에 확 벌리자는 생각이지 뭔가 추격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후보가 사실 2등 후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하는 건 조국 대표이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추세상으로는 김용남 전 의원이 그러니까 유리한 고지에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이제 평택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가 있을 텐데 여하간 근데 이제 만약 이건 가정적인 질문인데 두 분이 어째 토론은 또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법정 토론회를 제외하고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예.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방송도 이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 경향 TV는 빼고 그 두 분이 토론을 한다면 어느 채널에서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정말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 좀 저희 거 부탁드려요. 오셔야죠. 그러면 경향이 양보하면 시사인을 오시면 됩니다. 아, 시사인에 와서 하면 된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워낙 많은 방송 출연하시니까 두 분이 어쨌든 간에 민주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 맞으니까 그 진영 내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토론 한번 해야 되는데 어디를 추천하십니까? 노영희 TV를 추천합니다. 그냥 경향도 경향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해야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도 김용남 후보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양자 토론을 계속 이렇게 서두부터 여기서 한번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예. 이제 뭔가 이제 홈그라운드에 뭐 이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김용남 후보는 뭔가 토론 안 해도 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 더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말을 좀 피해 가셨는데 과연 어디서 토론하게 될까? 매불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거에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가 매불쇼는 심정적으로 좀 편한 방송으로 보여요. 맞아요. 네, 매불쇼에서 네. 할 만약에 하게 되면 매불쇼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근데 솔직히 어느 매체에서 방송을 하느냐를 떠나가지고 두 분이 토론회를 한다고 치면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토론은 네. 야, 이거 어려운데 저는 두 분 다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조국 후보가 보이는 그 점잖은 과 인상과 달리 어법에 맞는 말들을 상대적으로 보기와 달리 빠르게 구사하는 특성이 있어요. 반대로 김용남 후보는 눈도 문매도 날카롭고 검사 출신이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말도 약간 충청도스러운 느낌이 느리긴 있어. 하죠, 약간. 약간 이게 예. 뭐 서울 사람 같은 빠름 같은 건 또 아니거든요. 수원 사람이긴 합니다. 수원 사람이긴 한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토론을 하면 누가 더 잘하고 치받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볼 거고 대응하는 모습을 볼 텐데 좀 약간 아직도 결과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서도 두 분의 장점과 색깔이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 분들을 잘 아는 상황에서 보자면은 뭐 외모나 풍기는 이미지나 이런 거는 사실 조국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하게 보이죠. 외모는 예. 조국이 비하다 일단은. 네. 네, 여자들 입장에서.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임기응변이나 순발력 있게 말하고 이런 거는 또 저는 김용남 후보가 말을 워낙 방송을 많이 하고 워낙 유머 많이 코드가 있어. 여기저기 문제는. 다 예. 이렇게 예.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도 사실은 상당히 잘할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것보다는 각 인물에 대한 호감도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 사람들의 평가를 좌우하게 될 네.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실함과 얼마나 잘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아하. 것이다. 근데 지금 김영남 후보도 매우 절실해요. 지금 떨어진 지 10년이에요. 10년 졌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수원시장 선거에서는 정말 아깝게 졌거든요. 정말. 그것 때문에 예. 자기는 이 당도 바꿨다 저 당도 바꿨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말 무조건 안에 들어오려고. 그런데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하마평이 많았어요. 여기도 예자리 여기도 예자리 이런 거 그러니까. 많았었잖아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결국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김영남 후보 입장에서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그런데 둘 다 절실하네요. 처음에는 원래는 나 공천만 해주면 그냥 체면 칠해는 해줘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가 당연하죠 처음에는. 네. 이제는 내가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절대 양보를 못해요. 이 사람도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서도 자리를 못 잡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현주 의원 지금 다음에 이제 미래가 없다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자꾸 당을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미래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김용남의 그런 사정이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사정은 더 절실해. 왜냐하면 조국 당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렇지 이번 선거에서 대표고 본인 이름으로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 선수가 진다? 기선 싸움이 다음에 확실히 쉽지 않죠. 그래서 조국 대표도 정말 절실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그 뻣뻣한 사람이 맨날 이렇게 절하고 다니고 정말로 이렇게 이러고 다니고 이제 그러는 건데 실제 조국 대표는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하고 아주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사활이라 그러는데 사활이 좋게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야 보시기에. 그래서 정말 둘 다 절실함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을 것이긴 한데 네. 그러면은 결국 뭘로 승부하냐? 정치는 이미지다. 실제 예를 들면 김용남의 김용남의 잘못은 김용남이 그 당에 있었을 때 열심히 하면서 혹은 공격수로서의 행동함으로써 나온 그 절실함인데 그 절실함 그 당시에 그 행동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이걸로 지금 연결해서 사람들이 그냥 민주당 사람이니까 찍어줘야지로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저 사람은 근본이 안 바뀌고 옷만 파란색으로 갈아입은 사람이야라고 해서 이제 보여질지 요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조국 대표 정말 그렇게 네가 말한 대로 희생자 맞아? 피해자 맞아?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니야? 이런 그 전반적인 평가를 얼마나 잘 뒤집고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보여줄 수 있어라는 거를 얼마나 잘 어필할 수 있을지 이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는 페이스북 보니까 그 같은 진영 안에서 이제 지지층들이 분화가 되는데 네. 최근에 또 이제 조국 후보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광재하고 조국을 병렬해 놓고 또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광재는 평택을에 안 갔다. 추천을 받았지만 안 갔다. 이광재나 조국은 예전부터 이런 동지적인 관계고 오래된 발걸음을 해온 사이다. 그리고 그 행간이 말하는 거는 김용남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전통적 지지층에 소구하는 방식의 그런 절실함들을 또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조국 후보의 선전 같은 경우에 두고 볼 일인데 근데 그건 또 친문으로 또 또 오히려 엮일 수 라떼를 있다. 붙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요즘은 좀 다른 게 기성 선거들이 과거에는 그 절실함이라는 것들 뭔가 진정성 이런 것만 가지고 됐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유권자들도 뭔가 유쾌하고
상쾌하고 재밌는 걸 바라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국 후보가 못 갖춘 부분을 김영남 후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그러니까 김영남은 봐도 그냥 말 걸고 사진 찍기가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본 진입 장벽이 낮아. 네. 뭔가 맨날 가끔은 조롱도 당하고 웃기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하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김영남이 더 젊어요. 그리고 나이도 젊어요. 아무튼 그런 또 외모는 안 젊어 장점이 있다 보이지만 보니까. 어쨌든 외모는 되게 늙어 보이는데 네.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조국 대표는 지금 60 몇 년생이 60년대 반 초반이잖아요. 네. 그래 64년생인가? 저도 정확하게 조국 후보가 65년생, 64년생 뭐 이쯤 되는 것 하여튼 같아요. 그래서 둘간의 나이 차이가 꽤 있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김은지 기자는 김용남 후보랑은 방송 좀 꽤나 오래 했잖아요. 예, 저희 방송 좀 고정으로 어떤 사람으로 출연하셨었고, 평가합니까? 예. 본인 스스로 오민시라고 하거든요. 아. 50대 민주투사가 된 시장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변화의 양상을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겪기에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보수주의자 김용남이 계엄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나이 들고 사람이 바뀌는 경험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김용남 의원이 바뀐 생각과 그 변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과거에 대해서는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사과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또 지금의 변화한 모습들을 인정해줘야 될 것들이 꽤 맞아요.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용남 의원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지역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선거라고 하는 사실 우리 노영 변호사님 말씀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내셔널 아젠다는 사실 저희끼리는 재밌긴 하지만 그렇지. 과연 지역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이 3주 안에 가닿을 수 네.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 사실 좀 더 유리한 건 맞긴 맞죠. 근데 그걸 어떻게 조국 대표가 돌파할 수 있는지가 또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평택에서 매불쇼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이제 유튜브라는 것도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많이 보죠. 근데 평택에서 직접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평택은 수도권 아니에요?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도권 범주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하고 이격이 좀 있는 평택 의뢰에 있는 지역 구민들은 매불쇼를 통해서 김영남을 소비해본 적이 얼마나 될까? 이런 과학적인 수치는 없지만은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또 지명도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도 수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깥으로 공표된 사람이라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도농복합 지역구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또 선택의 기준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과 지역민들이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네. 정도의 얘기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택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우리가 무슨 대권주자가 왜 필요해? 우리 지역이 좀 제대로 조금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네. 지난번에 국회의원 뽑아놨더니 어떻게 됐어? 결국 우리 지역을 잘 살게 해주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대권주자라고 조국 대표는 말은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랑 서로 뭐 사이가 안 좋다거나 협업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건 또 아니죠. 네. 게다가 평택이 최근에 엄청 발전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원래 낙후가 조금 돼 있었다가 정말로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발전도 엄청나게 많이 된 역시 곳이어서 부동산에 밝으시네. 최근에 뭐 하나 정리하신 눈치예요 보니까. 아, 기분 좋아 보이시던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분들이 되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부를 쌓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중앙정부가 또 협조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김영남은 못할 거냐? 민주당 사람이니까 당연히 잘 해주겠죠. 그리고 그렇죠. 민주당 사람들이고 조국혁신당 사람들이고 누가 더 지지세가 더 높으냐? 그럼 민주당 사람들이 더 높거든요. 그 동네에서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결론적으로 누가 더 이걸 갖고 더 잘 이렇게 받아먹을 것인가 이제 이거는 네. 좀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평택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투표권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 잘할 사람, 아하. 저는 능력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을 위주로 저는 뽑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꼬리질 하나만 마지막에 여쭤보면은 혹시 김용남 후보가 조국 후보를 꺾고 만약 평택을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은 김용남은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안 겁니까? 되죠 당연히.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김영남 후보는 네. 절대 대선 후보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